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의 연휴가 생겼는데요. 물론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 4일째 체험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분들은 뭐 3일간의 연휴 길기 때문에 요걸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연휴가 3일이면 뭐하냐, 이틀은 누워있는데. 네, 이 얘기는 팟빵 댓글 읽고 나서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 댓글을 같이 보는데 오디오 클립에는 진짜로 댓글이 거의 없어요. 저번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팟빵에 빠송님이 댓글을 또 여러 개를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언니랑 파묘를 보러 갔던 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다음날 몸살이 났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방송에다가 맥주 500이면 과음했네 크크 이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 진짜로 술을 못 마시거든요. 제가 한 잔까지는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두 잔을 마시면 이것도 약간 기분이 좋을 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세 잔까지 마시면 저를 아는 지인들 입장에서는 야, 니 진짜 그만 먹어라. 이거 완전 과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말리는 편이거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먹든지 말든지 이러지만 어쨌든 제가 진짜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비염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송님이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어머 목이 안 좋구나 느꼈어요. 맴짓 눈물이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내 걱정하는 거 니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칸세 전시회 다녀온 회차에 댓글을 2개를 달아주셨는데 하나는 왜 제가 칸세 전시장에 입장을 하면서 그 남자 그 여자 애니메이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헐 그 남자 그 여자 안 봄 만화책으로만 봤는데 반가워라 라고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남자 그 여자는 뭐 만화책도 안 보고 애니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칸세 다녀오고 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나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지금 다시 기억하려니까 기억도 안 나. 어쨌든 그리고 칸세편 2번째 댓글이 말하는 속도를 보니 꽤 많이 나은 듯 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 목소리가 조금 돌아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완전히 컨디션 좋을 때랑은 또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콧물이 나오는 거는 조금 멎었는데 그 후비루라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콧물이 넘어가고 이제 가래처럼 이렇게 막 목에 거슬리는 게 있고 이런 건 아직 있어가지고 아직 목소리가 조금 까칠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도소장님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목소리 괜찮으시던데요? 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제 목소리가 괜찮아진 줄 알고 그 편집을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예전 거랑 들어보니까 확실히 목소리가 괜찮았을 때랑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일 때랑 완전 다르더라. 목소리가 좀 아직까지는 좀 쇳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까시러운 목소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 이랬더니 저는 괜찮던데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아마 불편한 게 제가 직접 느끼고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댓글은 무려 쉬지 않는 주둥아리 7회차에다가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와 진짜 7회 때 내가 무슨 소리를 했었나 너무 까마득하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헐 브레드 이발소 짱재민디 감자칩 사장님 악역인데 마음 여리고 알고 보면 착함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아마 이때가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대구에서 애니메이션 채널만 계속 돌려보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브레드 이발소라는 애니가 은근히 어른들을 좀 울리는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한참 좀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TV로도 화면을 계속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채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 요 정도 때까지 나왔던 거는 제가 다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원룸에는 TV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TV로 보던 콘텐츠는 지금 싹 다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저의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들어주고 계시는 빠송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7회차에 댓글 달린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 사람이 앞에까지 가가지고 듣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빨리 얼굴 보고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빠숑! 맨! 제가 이거를 은희 언니의 유행어라고 처음에 밀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약간 과몰입하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이 한마디의 응원 멘트에 뭔가 저의 이제 과몰입이 들어가면서 이게 힘이여 솟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가 솟아서 빠숑맨 이렇게 되는 게 힘이여 솟아라 빠숑맨. 네, 엄청 뭔가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응원 구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3일간의 휴일 이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다 빠그라졌습니다. 네, 계획이 다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을 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저희 지인이 콘서트를 했는데 토요일 표를 2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장은 자기가 가는데 한 장은 양도가 안 되면 그냥 버리든지 비워놓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난 너무 그게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말 뭐 한 며칠 전까지도 양도가 안 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그 토요일 일정을 다 빼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겸사겸사 갔다 오면 팟캐스트에서 할 얘기도 있고 뭐 소재도 생기고 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요일 일정을 아예 다 뺐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그렇게 갔다 오면 늦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요일에 합창을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합창도 제가 간다 만다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못 간다 쪽으로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요일에는 팟캐스트나 만들거나 좀 쉬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이틀 전인가? 무슨 얘기를 그 지인이랑 하다가 그 표가 양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도를 했으면 바로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는 그날 때문에 날짜를 다 빼놨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까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되게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양도가 안 돼가지고 표가 남으면 이미 산 표라 가지고 이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지인이랑 같이 놀 겸 자리나 채우러 갈까 싶었던 건데 뭔가 좀 어차피 큰 기대는 없었던 거라서 그냥 괜찮다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계획이 틀어진 게 너무너무 좀 회복하기 힘든 부분이 된 거예요. 보통 이틀 전까지 별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인이랑 몇 시에 만나가지고 그 하루를 어떻게 쓸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상을 해놨는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 일정 때문에 일요일이랑 월요일 일정까지 다 이렇게 정돈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는 팟캐스트 제작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갔다 오면 일요일 합창을 못 가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정돈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기분이 그냥 좀 별론 거야.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던 도 아니었는데 양도가 됐으면 좋지 뭐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 또 위로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걸 보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계획이 틀어지면 그냥 그거에 엮여있는 모든 텐션들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토요일 일정이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뭐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그냥 계속 누워 있었고요. 아니 근데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뭐 하다가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팬티를 거꾸로 입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봉지선이 만져져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안쪽이랑 바깥쪽을 뒤집어 입고 있었어요. 아마 금요일날 퇴근하고 샤워하고 이제 팬티를 입을 때 나 그땐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뭐 팬티를 까꾸로 입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가지고 그냥 까꾸로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 다시 비는 토요일에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요즘에 K패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뭐 할인해주는 교통카드? 이제 그게 나와서 보통 뭐 기후동행 카드나 뭐 알뜰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쓰시던 분들이 뭐 갈아타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기후동행 카드도 안 쓰고 알뜰 교통카드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K패스를 신규 신청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더는 늦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제가 그 지난주에 칸세 전시회 다녀온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안 하면 이게 미루다 끝까지 미뤄가지고 결국은 안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알뜰 교통카드와 기후동행 카드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던 내가 이 K패스 신청을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평범하게 티머니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다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뜰 교통카드 쓰시던 분들은 뭐 어떤 그 변경 신청 한 번만 하면 이제 그게 K패스로 뭐 변경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K패스라는 게 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뭐 몇 퍼센트 할인이 된다 해가지고 뭐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진작부터 쓰고 있었다는데 이게 또 그래요. 저도 사실 기후동행 카드보다는 기후동행 카드는 왜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맨 처음부터 그냥 제꼈어.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되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경기도권에서 교통카드를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 그렇게 찝찝한 게 있으면 좀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알뜰 교통카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캐시백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날 뭔가 조금 안 맞아서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알뜰 교통카드는 고사하고 K패스도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을 안 했었지? 왜 K패스를 신청을 안 했지? 라고 하고 보니까 이게 티머니 카드나 캐시백 카드처럼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카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는 형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쉽게 내가 그냥 주거래하는 은행이 있으면 그걸로 발급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급여 받는 계좌랑 주로 쓰는 계좌도 다르고 이게 할인된 금액만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면 그 통장을 뭘로 설정할지가 또 생각하는 게 또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은행 계좌 자체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어느 은행에서 해야 되지? 막 누가 옆에서 막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막 블로그 같은 데 막 찾아봤을 때 너무 여러 은행에 혜택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들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사실 제가 차에다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할 때도 최소한 3년은 계속 지인한테도 그렇고 운전하는 친구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다가 진짜 한 3, 4년 만에 겨우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여튼 뭔가 제 입장에서는 뭔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걸 고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후기를 보면 뭐 고장이 너무 잦다, 뭐 인식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선뜻 사기가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은행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또 뭔가 체제가 바뀌거나 뭔가 혜택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신경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결국 알뜰 교통카드의 시즌은 지나가고 5월 1일부터 K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5월 1일이 되자마자 이제 검색창에다가 K패스 신규 신청이라고 검색을 해서 바로 이제 카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말이 나왔을 때 빨리 하지 않으면 또 안 할 거다. 이제 와서 어느 은행으로 할지 고민을 해봤자 어차피 뭐 K패스로 발급된 교통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쓸 거고 뭐 은행별 혜택 그런 게 왜 있었냐 하면 교통카드로 발급을 해서 뭐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쓰고 교통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쓸 거기 때문에 각 은행별 추가 혜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블로그를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짜증났던 그 포인트가 그 블로그 글들이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K패스 신규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신규 신청 방법은 개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 뭐 은행별 혜택 이런 설명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마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마루님은 이미 그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찾아보다가 눈이 너무 아프고 정말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알뜰교통카드도 안 만들고 좀 버텼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알뜰교통카드 안 만들고 버텼어도 K패스도 결국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그때는 그게 하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루님이랑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래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어쨌든 돌려받는 게 어디냐 싶어가지고 K패스 신청을 하겠다. 진짜 이번 그 휴일 3일 중에 토요일에는 반드시 K패스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찾아봤던 모든 글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전혀 아니고 그냥 되게 단순 홍보글이거나 너무 장황하거나 그래가지고 좀 일단 때려친 게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루님도 엄청 동의를 하면서 마케팅에 미쳐가지고 쓰레기 글이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조회수만 빼먹는 쓰레기 글이다. 정말 저는 이런 데 좀 잘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팟캐스트 방송 그 제목 정할 때 어그로성 제목을 써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쓰레기 글에 좀 잘 지치는 편이니까 내 방송 제목은 그렇게 좀 쓸데없는 상관없는 그런 제목으로 안 짓고 싶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3일이라는 휴일 안에 사실은 원래는 토요일 안에 K패스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이 휴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틀은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3일이라는 휴일 안에 K패스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제가 뭐 하다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카카오페이로 K패스를 만들면 은행에서 새 카드를 배송하는 뭐 며칠씩 걸리는 그런 날짜도 안 기다려도 되고 그냥 모바일 K패스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카카오페이에서 나오는 K패스는 선불 카드라네. 제가 신용카드도 안 쓰고 후불교통카드도 잘 안 쓰는 게 그 신용카드고 후불교통카드고 간에 저한테는 다 빚이라는 감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있는 돈 안에서 돈을 썼으면 좋겠고 눈에 안 보이는 돈을 미리 땡겨 쓴다? 약간 요거는 저한테 안 맞는 감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뜰교통카드도 사실은 좀 그게 싫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알뜰교통카드도 후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할인되는 교통카드의 모든 흐름들이 저하고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K패스라는 거를 모바일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찰구에다가 찍을 때마다 저는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태그할 때마다 폰 케이스를 벗겨가지고 이거 태그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루님이랑 마루님이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K패스랑 점점 멀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차라리 K패스도 기후동행 카드처럼 지하철역 가가지고 하나 사고 이랬으면 그냥 미리 충전해서 쓰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그 후불이라는 거랑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벽이었던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결국에는 여러모로 다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한 결과 그냥 카카오페이로 K패스 발급을 받았어요. 제가 모바일 교통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써봐도 되려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냥 실물로 쓰고 있는 티머니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급하면 티머니 카드 찍고 그냥 갈 생각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한번 발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K패스, 카카오페이 카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또 찾아가지고 그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 블로그에는 그 교통카드 페이지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다 발급받고 K패스에 등록까지 했는데 제 거는 그 화면이 회색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교통카드 안에 금액이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10,000원이 자동 충전되게끔 10,000원에 10,000원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또 10,000원 충전이 바로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K패스 안에 10,000원이 들어와 있어. 그건 눈에 보여. 근데 이게 지금 블로그에 보여지는 이 그림 예시랑 내게 그림이 다르잖아.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왜 나만 자물쇠 채워져 있는데? 이러면서 또 연락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마루님한테도 왜 나만 자물쇠 걸려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같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 카카오페이 K패스 페이지에서 뭐 이것저것 계속 다 눌러보다가 이용 안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눌러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물쇠 표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타사의 교통카드가 기본 교통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비활성화 경로로 교통카드에 접근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모바일 교통카드는 이게 처음이고 교통카드 화면에 들어가도 이 카드가 기본 카드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비활성화 경로라는 게 뭐냐? 난 또 썽이 나는 거야.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노란색으로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하면서 직접 한번 써볼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제가 참고하려고 열어봤던 블로그가 틀린 정보를 적어놓은 거였어요. K패스 모바일 카드를 쓰려면 NFC 그 태그하는 그 설정을 A로 하면 안 되고 B로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설정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뭘 눌러봐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설마 그거겠나 싶어가지고 그 설정을 바꿨더니 바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뭔가 정보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틀린 정보랑 쓰레기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게 저를 너무 지치게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근데 그 정보가 올바르기라도 하면 좀 덜한데 어떤 글을 눌러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카카오페이, K패스,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게 노랗게 활성화되고 나서 또 저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마루님한테 캡처를 해가지고 야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되긴 됐다라고 했더니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정말 돼서 다행이다. 제가 요즘에 모르는 거 계속 마루님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제 말에 대답해주기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K패스는 토요일에 원래는 발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월요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늘 오전에 겨우 발급을 마쳤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3일의 연휴 동안 했어야 될 게 종소세 신고인데요. 사실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3.3이라는 그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어플? 이런 걸로 종소세 신고를 한 번을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었거든요. 3.3이 최근 5년 기준이라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했든 직장을 다녔든 어쨌든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환급금이 적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생산직 알바를 했던 데가 4대 보험이 나가는 게 아니라 3.3%만 떼는 데였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그 환급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3이 수수료가 10%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적지 않은 수수료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60만 원을 돌려받으면 사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신고를 해서 없었던 돈이 생기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하고 이제 한 4년이나 5년 주기로 3.3에 맡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2019년 거까지를 그 종소세 신고를 한 거니까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또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2023년 귀속분을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회사 다녔던 거를. 뭔가 연말정산만 하고 이 나머지 그 3.3%에 대한 그 종소세 신고를 안 하기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러기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3.3으로 제가 신고를 하려고. 근데 3.3에서 이미 4월부터 우선 조회를 해주겠다. 이런 알림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또 빨리 하고 치우려고 4월에 그 우선 조회를 해준다고 할 때 환급금 조회하기를 했어요. 눌렀어. 근데 나 분명히 나라고 인증했는데 계속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한 4번, 5번은 계속 초기 화면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밖에서 핸드폰으로 그거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왜 제가 휴대전화랑 컴퓨터랑 같이 있을 때에는 컴퓨터를 조금 선호한다 요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집 밖이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했다가 계속 튕겨가지고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영영 다시는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걸 하기가 좀 싫은 거야. 마음이 식었어.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뭐 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거를 잘 사용을 못 하시는데 이게 모든 전산이 다 디지털화가 되는 게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젊다고 보여지더라도 뭔가 기계나 시스템적인 거를 잘 못 다루거든요. 물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제가 알아내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타입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디지털 느림보여가지고 자꾸 이런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에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K패스 신청이랑 종소세는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마루님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토요일날 둘 다 못했죠. 근데 이제 마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소세나 이런 거를 조금 잘 아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이런 걸 좀 잘 아는 사람으로서 3.3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맡기지 말고 직접 해라. 수수료 10%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아깝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가 종소세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신고를 해왔으면 올해도 그냥 했으면 돼. 근데 2020년 이후로 종소세를 신고를 한 적도 없고 이제 하려고 하면 2020년 이후부터 싹 다 해야지. 2023년 것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야. 제가 할 거면 다 해야지 라는 강박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3.3에서 최근 5년 기록으로 신고를 해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마루님 입장에서는 수수료 10%가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죠. 근데 저도 땅 파면 그 10%라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제 상태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시키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모든 걸 다 맡기면 돈이 남아나지 않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재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서 돈 주고 맡길 것과 내가 직접 스스로 할 것을 조금 나누는 편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종소세 신고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연말정산 서류를 만들어서 그냥 인사팀에다가 넘기는 것 뿐이었는데도 그때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왜 전산세무, 전산회계 그거 시험 보러 갔을 때 회계 시험까지는 그냥 잘 쳤는데 전산세무 칠 때 사실 전산세무를 땄어야 내가 막
엄청 막 그런 세금 계산하고 이런 일을 막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세무를 따러 갔을 때 마지막에 연말정산이랑 부가세 문제 딸랑 2개를 남겨놓고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 시험을 다 못 보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연말정산이랑 부가세를 쳐다도 보기 싫어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엄청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소세도 저한테 같은 뭔가 비슷한 계열의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10% 조금 세기는 한데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그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그 홈택스 또는 핸드폰으로는, 그 모바일로는 손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본인 자료 입력하시고 하면 좋은데, 전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3.3 조회를 시도를 했는데, 뭐 또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뜨길래 이제 때려치웠어요. 네, 이거는 5월 안에만 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5월 안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또 5월 지나가지고 그 기간 외 신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죠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K패스랑 뭐 종소세 신고를 다 하고 나면 사실 이거는 날짜를 정해놓고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유가 되는 대로 블로그에 쓰고 있는 글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올해 안으로는 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몇 년째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또 짐송님 졸업 카페에 갔을 때 짐송님께서 저는 졸업을 했으니 희미님도 책을 쓰셔야죠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블로그에다가 비공개 글로 대충은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정리하고 순서를 바꾸고 취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만 하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연휴가 이제 3일이다 보니까 블로그도 정리를 좀 싹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누워가지고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올해를 넘기고 싶진 않은데, 책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의 그 막연함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옆에 좀 추진력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 빨리빨리 안 할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제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네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책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편집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뭔가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 이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감정적인 조언이든 현실적인 조언이든, 뭔가 제가 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출발? 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은 좀 다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사실 책을 만들어 봤거나 편집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 책 안 만드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만 해줘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한 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가계부를 엄청 많이 밀어놨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계부를 한두 달 정도씩 미뤄서 쓰는 편이긴 한데,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가계부를 2월 거를 쓰다가 멈춰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2달은 넘었잖아요. 그냥 거의 그 사이엔 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이나 되는 연휴에 가계부도 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틀이 지나도록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약간 뭔가를 실행을 할 때 막상 하면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쓰는 거에 비해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연휴가 3일이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미뤄놨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미뤄놨던 거를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안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누워있는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저 나름대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리프레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결국 핑계만 많고 생산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연휴를 이틀을 그냥 다 날려보내고, 이제 갑자기 또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제가 또 2월, 3월 가계부를 아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긴데 뭔가 실행을 하면 또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뭔가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여가지고 소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어서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정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2달치 가계부를 이렇게 빨리 정리할 거였으면 진작에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뭔가 쉬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확실하게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리프레시가 된다. 라고 말은 뱉었는데 저 누워가지고도 계속 핸드폰 들고 쓸데없는 짓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방금 한 5분 전쯤에 폰게임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5분 후인 지금 다시 들여다봐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 화면을 다시 켜본다거나 아니면 방금 확인했던 트위터를 또다시 열어본다거나 결국에는 다시 열어봐도 아까랑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네이버 웹툰 중에 합법 해적 파르페를 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 지났거든요. 이게 한 몇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내용을 앞에 걸 다 까먹어가지고 거의 그냥 파르페라는 캐릭터의 그 스타성에 의지해가지고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니까 최근 회차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사실 뭐 한 편 한 편 이제 웹툰으로 나올 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책으로 나오면 그걸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완결이 나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접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파르페를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2번째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뭐 어떤 거가 됐든 새로운 걸 계속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유기를 진짜 주기적으로 보는 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눈에 보이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쉬면서 합법해적 파르페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뒹굴거리다가 그 목에 뭔가 이렇게 이물감이 있는 게 너무 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지난주처럼 일찍 한의원에 좀 가봐야겠다. 지난주에는 완전한 오픈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 가도 사람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오픈런을 해가지고 일찍 가서 진짜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잤는데 와 새벽 한 3시? 4시부터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일어나 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이 9시에 여니까 한 8시 40분쯤에 눈 떠가지고 밖에 창문을 열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의원은 동네니까 빨리 나갔다 오면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보자. 그래서 한의원 갈 때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치료를 다 받고 약을 챙겨서 한의원을 나오니까 비가 또 겁나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그냥 집에 가가지고 뒹굴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고 말았어요. 뒹굴뒹굴 대굴대굴 3일을 내내 한자리에서 근데 저는 원룸이라 가지고 뭐 어디 옮겨 다니면서 누울 데도 없어요. 어차피 딱 이불 깔아놓은 그 자리 말고는 뒹굴거릴 수가 없어. 사실 비가 많이 안 오면 합창도 좀 나가볼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비를 헤치고 지하철을 타고 젖은 상태로 합창에 가서 노래를 막 또 유쾌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비를 헤치고 나갈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왜 제가 비 오면 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그냥 비유적으로 이게 녹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종이가 물에 젖는 것처럼 이게 축축 늘어져요. 제가 습도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를 몇 년 전에 드디어 이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나는 비 오는 날 기분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제가
정말 종이가 물에 젖듯이 좀 녹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젖어서 녹은 상태로라도 어쨌든 외출을 합니다. 여튼 그렇게 한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좋아하는 쭈쭈바랑 막대기 하드를 몇 개를 사서 이제 바로 돌아왔고, 이제 밥도 먹고, 조금 있다가 약도 먹고, 그리고 하드도 한 개 먹었어요. 제가 그 소다 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뽕따 이거랑 그 서주 아이스주, 그다음에 캔디바, 그다음에 순수 밀크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은 콧물이 조금 덜 해져가지고 뭐 후비루랑 그 가래 얘기를 조금 했더니 현계연교탕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루약이더라고요. 근데 봉투도 진짜 한약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맛없었어.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 약을 주시면서 가루약이에요 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냥 흔히 약국에서 파는 작은 환 형태의 알갱이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진짜로 이게 되게 고운 가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나 이거 한 입에 못 털어넣으면 어떡하지? 먹다가 뭐 이렇게 뿜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별별 상상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물을 일단 머금고 거기다가 가루약을 털어 넣은 다음에 다시 물을 이렇게 잔뜩 마셨어요. 예상했던 뭐 불상사 같은 거는 또 뭐 생기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뭐 가래 없애는 데 좋다니까 꼭 참고 먹는다. 진짜 살기 위해 먹는다. 그래서 결국 3일 내내 한의원에 잠깐 다녀온 거 말고는 외출을 안 했어요. 반스도 뒤집어 입은 채로 그냥 지내고 외출 안 하면 씻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노래도 많이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랜만에 아디오스 오디오의 화초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원래도 이제 나오자마자 많이 들었던 노래고 제 드라이빙 뮤직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그 원곡은 산울림의 곡이고 그 산울림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서 아디오스 오디오가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너의 시선이 날 잊게 하며 너의 미소가 날 기쁘게 하지 너의 관심이 너의 사랑이 이게 맨날 듣는 노래인데도 뭔가 내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휴 내내 듣고 있는데 너무 뭔가 마음이 좀 되게 뭐 왜 이렇게 꿀렁꿀렁하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히미스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번 연휴에 뭐 반드시 했어야만 했던 거는 K패스 하나 발급했나요? 근데 이것도 내일 직접 개찰구에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한번 찍어봐야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와, 블로그는 진짜로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비공개였던 글을 공개로 하나 돌려놨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올해 책을 만들겠냐고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뭐 했어? 이거 뭐 했어요? 하고 계속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찔러봐주고 감시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라도 저한테 글 쓰고 있냐고 좀 물어봐주세요. 물어봐주실 때마다 한 장씩 쓰면 진짜 언젠가는 완성하겠지.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 며칠 전부터 입안에 그 구내염이라고 하잖아요. 입병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그 카야님께서 보내주신 비타민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하필 되게 연약한 부분에 그 동그라미 뭔지 아시죠? 입안에 그 구내염 생겼을 때 그 입안에 뭐 생기면 동그랗게 이렇게 막 블랙홀 같이 뭐 생기잖아요. 그게 생겼길래 아이고 비타민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제 또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하나가 안 좋으니까 연달아서 다 계속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도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진짜.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지! 네,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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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쉬지 않는 주동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